안녕. 오늘은 요즘 금융시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두고 여러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늘은 금융투자세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각각 살펴볼 거야. 그럼 금융투자세가 뭐고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우선 금융투자세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야. 말 그대로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 수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그중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야. 이 세금은 지금까지는 없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라는 걸 내고 있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정부가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거야. 이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금융투자세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나누며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금융투자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이 소득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고소득층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줄이자는 거지.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야. 또한 찬성론자들은 주식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어. 불로소득이라는 건 일을 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거야. 소득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거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자산을 통한 소득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소득 불평등 문제도 찬성론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동안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금융투자세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 세금으로 사회적 복지를 확충하거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야. 결국 고소득층이 부담을 더 많이 지고 그 세금이 사회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지. 찬성론자들은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소득층이나 큰 이익을 내는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반면 반대론자들은 금융투자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론자들은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활발히 거래하고 유동성이 높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해. 그런데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이익을 내기 힘들어지니까 투자 의욕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결국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주식시장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축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중과세야. 현재도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를 내고 있지. 그런데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이익이 발생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해. 반대론자들은 이걸 과도한 세금이라고 보고 있어.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이익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물리는 건 투자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는 거야.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잖아.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가능성도 커. 그런데 금융투자세는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니까 손실을 봤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야.
반대론자들은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어. 이렇게 손실에 대한 보호는 없이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동기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유해론자들의 입장은 조금 더 중립적이야. 이들은 금융투자세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유해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건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은 지금은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거야.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체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금융투자세를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경제가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후에 도입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이야. 유해론자들은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도 있어.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기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지.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빨리 사고 팔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이들은 금융투자세를 도입하기 전에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해서 점차 세율을 올리거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야.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세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유해론자들의 입장이야. 그럼 이제 금융투자세가 도입될 경우 실제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단기적인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세금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내고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금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해왔던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전체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럼 금융투자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겠지.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이로 인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찬성론자들은 일정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하지만 반대론자들과 유해론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결국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할 방법을 고민해야겠지.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을 덜 주고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할 거야. 이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거야. 찬성론자, 반대론자, 그리고 유해론자들이 각각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 중요한 건 우리가 금융투자세 도입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만약 금융투자세가 도입된다면 그에 맞게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 앞으로 금융투자세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우리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거야. 주식 투자자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